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 증시 재상승 시작, 인플레 정점 찍었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론 테슬라 주식 팔았다고 합니다. 좀 슬프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기가 상하이 업그레이드 완료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현재 보유 주문량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들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향부터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어제 저녁 시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으로도 CPI 지수 발표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렸었습니다. CPI 지수가 잘 나와서 프리마켓 때부터 미국 증시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상승세 유지하면서 잘 올라간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2.89%나 올라서 12,854까지 올랐고, 다우도 오늘 1.63% 오르면서 33,30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 저녁 9시 반에 발표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지수는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8.5%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아직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다만 예상치였던 8.7%보다도 낮은 수치였고 전월이 좀 피크였죠. 6월달 CPI가 9.1%가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감을 상당히 키웠었는데 전월 대비 좀 큰 폭으로 좀 낮아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증시의 훈풍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요 전월과 비교한 상승률은 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인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대두가 되면서 오늘 증시가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가 될 수 있겠죠.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지만 9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최근보다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에 해당하는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정학 위기는 여전하죠. 미국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미국 내 임금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 정점론에 대한 그 찬반 토론은요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2.8% 이상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한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들은 크게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실망스러운 수치를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10% 넘게 빠졌었는데 어제는 6% 가까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이번 나스닥 상승을 크게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3.89%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오를 때 못 오른 업종들은 역시 컨슈머 디펜시브랑 헬스케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이러한 업종들은 상승 여력이 좀 약했고요. 최근 유가도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도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역시 통신주 역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자, 제가 8월 10일에 발표된 미국 CPI 지수가 중요하다고 했었고 최근에 계속해서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변곡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21선에 접하면서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곡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역시 CPI 지수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7월달 CPI는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CPI 지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월가 예측치였던 8.7%보다도 더 낮은 8.5%가 나오면서 자, 6월 달에 한 9.1%가 정점이지 않겠느냐, 이제 인플레 꺾였다라는 시장의 큰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걱정되었던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CPI 지수는 예측치가 전월보다 좀 더 높았었어요. 자, 근원 CPI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도 전월과 똑같은 수치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시장 상승 여력이 컸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거는 전월 대비 상승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아주 CPI 지수가 아주 컸었죠. 9.1%로 컸었는데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을 이렇게 쭉 그래프로 나열해 보면은 6월 달이 또 5월 달보다 상당히 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을 해왔었는데요. 자, 이번 달은 전월 달 대비해서는 물가 인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제로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가 상승이 멈췄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8월 달에도 유가가 안정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가 더욱더 안정되는 모습이라면 계속해서 충분히 CPI 지수는 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틀 전만 하더라도 75bp 인상 확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이 68%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뭐 3대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텝에 해당하는 뭐 0.5% 금리 인상이 3이라면 75bp에 해당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은 한 7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역전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21일 정도에 발표될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스텝의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실제로 50bp 인상 확률, 그러니까 빅스텝의 인상 확률은 69.5%로 높아졌고요. 75bp 인상 확률은 39.5%로서 최근에 68%까지 올라왔는데 대폭 하향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9월 21일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75bp 인상을 3번 연속을 했었죠. 그러면 바로 이제 연준의 긴축이 속도가 완화가 되는구나, 연준의 긴축도 정점을 찍었구나 하면서 증시의 훈풍이 또 불어올 수 있어요. 오늘과 같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좋아지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준금리의 인상에는 이 물가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나온 수치도 8.5%로서 낮은 것은 아니죠. 물론 전월 대비 이렇게 하향하는 움직임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연준의 물가 타겟은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감은 갖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아주 좋은 봉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자, 121선 위에서 한 6거래일 동안 지금 계속 좋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이 캔들, 오늘 봉은요, 자, 망치 패턴인데 밑꼬리가 길게 달린 망치 패턴이라 이거는 좋은 뭐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겠지만 6거래일 연속 121선 위에서 오늘 또 좋은 상승 패턴의 하나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우존스 지수의 일봉 차트를 봐도 오늘 아주 좋은 봉이 나왔어요. 나스닥과 다르게 다우존스 지수는 121선을 그동안 넘겨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21선을 갭 상승으로 멋지게 넘겼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봉이 나오면서 성장주가 많이 포진한 나스닥뿐만 아니라 가치주가 많이 포진한 다우존스까지 120선을 멋지게 넘김으로써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더 강화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항상 이게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속임수일 수 있으니까 경계감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도 좋은 분위기가 더욱더 트렌드인 건 맞겠다, 대세인 것은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89% 오른 883불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의 봉보다는 좀 나쁜 봉이 나오긴 했어요. 다만 뭐 음봉이니까요. 다만 그래도 테슬라의 봉 역시 밑꼬리가 아주 길게 달린 봉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주었으니까요.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하지만 저가 매수세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 봉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요. 뭐 900불에서 1000불까지는 매물대가 많으니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많이 나와도 한 700불대 초반 한 730불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약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하반기에 좋은 호재들이 워낙 많으니까 계속해서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테슬라 주식이 거의 900불 근처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 차익 매물도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되었어요. 많은 매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시 일론의 주식 재매도가 영향을 좀 끼쳤을 것 같습니다.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으로도 이렇게 급하게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던 8월 5일, 8월 8일, 8월 9일 약 3일간 일론은 69억 불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8월 4일에 주총이 있으니까 주총 다음에 이렇게 매도가 이어진 거는 좀 의심스러운 일이죠. 어느 정도 고가에 좀 팔았다는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자,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 8월 초에 이렇게 매도를 했고 792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평균 매도 가격은 한 869불 정도 되고요. 일론의 주식 매도의 이유는
현재 트위터와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죠. 이 법정 공방에 따라 트위터를 강제 인수를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돈이 또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매도량이 또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주주들에게 또 피해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긴급하게 대량 매도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매도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트위터 딜이 성사되지 않으면요, 다시 테슬라 주식을 재매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위터 딜이 성사가 안 되면은 일론 머스크 직접 SNS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X.com이라고 하네요. 일론은 트위터를 사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도 대부분 처분을 하고 우리 돈 6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재산이요, 테슬라 주식과 트위터 주식뿐밖에 없어요. 자, 트위터 주식을 살려면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이 이번 8월 초에 69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 9조 원 정도 매각한 수량은요,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한 약 5% 정도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매각으로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의 총 지분은요, 14.84% 정도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실제 한 10억 주 정도 발행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한 15% 정도 되면 1억 5,500만 주 정도 되겠죠. 머스크는 지난 10개월간 테슬라 주식을 약 320억 불 정도 팔아왔습니다. 약 42조 원을 매각해 왔는데요. 옵션 행사도 있었고 세금을 내야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역시 최근에는 트위터를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4월 달에 트위터 딜과 관련해서 의지를 표현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약 11조 원 정도 팔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추가 매각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좀 약속을 어긴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실망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테슬라 적극 지지자 분들 중에서도 이번엔 좀 실망했다라는 의견들이 꽤 나왔습니다. 다만 어쨌든 뭔가 일론이 추가적인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트위터와 같은 회사를 살려면은 테슬라 주식이 계속해서 현금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레이어드님에 따르면은 트위터 관련 더 이상의 테슬라 주식 매도는 많아야 2.4빌리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3조 원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총 필요한 자금은 37.8빌리언, 그러니까 378억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신용대출이랑 제3자 투자 같은 유치를 통해서, 그리고 일론 주식이 이미 매도를 했죠. 요번에 8월달에 6.8에서 6.9빌리언 정도 매도를 했고, 이에 따라 현재 모자라는 금액이 2.4빌리언인데 2.4빌리언 정도는 이번에 어느 정도 내고를 통해서 깎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론이 좀 급하게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거는 이런 3자 투자 같은 금액들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미리 현금을 확보 차원에서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기의 자산을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집중해온 사업들을 정말 크게 성장하고 확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만 더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테슬라랑 트위터가 함께 또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트위터의 그 수많은 텍스트와 동영상 데이터들이 테슬라 AI를 개발한다든지 테슬라 로봇, 테슬라 봇을 개발하는데도 어느 정도 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X의 우주 개발, 화성 개발 역시 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또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목표는 역시 화성 개발에 있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은요, 이와 관련해서 좀 초연해질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뉴스를 간략히 몇 개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기가 상하이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이미 끝났죠. 한 8월 8일경에 이미 끝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모델 Y랑 모델 3의 생산 속도, 생산량은 큰 폭의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미 테슬라 차이나는요, 벌써부터 딜리버리 시간 단축을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모델 Y랑 모델 3의 실제 배송 시간이 이미 2주가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된 거죠. 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16에서 20주 정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테슬라 차량을 주문을 하면 모델 3 같은 경우는 길게는 20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이게 18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4에서 18주, 약 2주씩 각각 줄어든 거죠.
자, 그리고 모델 Y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역시 기존 10에서 14주 정도 기다려야 됐었죠. 모델 3보다는 더 빨랐네요. 아무래도 모델 Y 위주로 계속해서 기가 상하이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거 역시 8에서 12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2주 정도 줄어든 것이죠. 기가 상하이 라인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라서 모델 Y는 주당 11,000대 생산했던 게 14,000대까지 늘어났고, 모델 3는 주당 5,500대 생산했던 게 7,700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21,700대 정도 생산, 하루 한 3,000대 정도 생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9만 대까지 나오고요. 1년에는 113만 대까지 맥스 캐파를 달성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딜리버리 타임에 단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실제로 기가 상하이는 올해 가장 맥스로 생산치를 찍었던 게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한 7만 928대 정도 생산을 했는데, 이제 8월부터는 장난 아니겠죠. 자, 이번 달부터는 당연히 7만 대는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으면 8만 대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 8, 9 상당히 실적이 좋겠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주문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약 50만 대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개월 생산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계속해서 오더를 받고 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오더를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괜찮은 것이죠. 물론 이 모델 옵션 사양마다 대기 달수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도 7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되고, 모델 X 롱레인지 같은 경우도 9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돼요. 모델별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1.6개월만 기다려도 되네요. 모델 Y 퍼포먼스는 좀 오더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프리몬트 기가 상하이,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를 모두 합쳤을 때 월 생산량은 한 12만 대 정도 된다는 것이겠죠. 현재 계속해서 전기차 침투율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EV 크레딧이 이번 주말에 아마 바이든의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 통과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더량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9월 30일 AI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AI 자율주행, 그리고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회사와 10년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